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하늘에서 600억짜리 전투기를 몰 준비가 돼 있는 여자, 보잉 737 기장으로 러시아 민항사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은 조국의 호출을 받고 자원 입대를 결심한 후 7일간의 정비 출장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총을 들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명령 없이 움직이는 나라가 있다는 걸 그곳에서 처음 알았다며 한국에 착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왜 한국 땅에 착륙하기로 결심을 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남부 군용기지에서 멀지 않은 민간 항공기 격납고 그곳에서 35세의 여성 기장 엘레나 보로디나는 말없이 조종석에 앉아 있었다. 10년차 민간 항공 조종사 항공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젊은 나이에 기장까지 오른 엘리트. 그러나 요즘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무거웠다. 그녀가 몸담고 있는 항공사 보스토크 항공은 사실상 반국영 기업이었고 러시아와 서방 간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적 민간 자산의 동원령 소문이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간 조종사들도 예비군으로 편입된다더라. 곧 훈련이 시작된다더라. 그런 소문이 식당, 라운지, 화장실, 심지어 야간 점검실 안에서도 나돌았다. 엘레나는 그 소문을 무시하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바뀌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그녀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일 새벽 5시 K217편 블라디보스토크 인천 특수 임무 미확인 VIP 물류 포함 탑승던 보안 브리핑 필수 인천 엘레나는 의아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다. 전 세계 수십 개 도시를 날아다녔지만 대한민국은 그녀의 지도에서 늘 회색지대처럼 남아 있었다. 문화도 언어도 생소했고 정치적으로도 껄끄러운 감정이 있는 나라였다. 무엇보다 그녀는 지금 전시 예비 자산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이었다. 인천이라. 그래. 어쩌면 이게 마지막 비행일 수도 있어. 엘레나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하며 이륙전 점검을 마쳤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딱딱한 프로토콜에 따라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의 활주로를 떠났다. 그러나 마음속은 이상하게 조용하지 않았다. 하늘은 너무도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듯했다. 비행시간은 약 2시간. 하지만 엘레나에게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20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조종석 안에서 마주한 각종 계기판과 디지털 스크린은 평소처럼 정확히 작동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상념으로 흐려졌다. 이 비행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나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한국으로 향하는가?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눈앞의 구름이 차츰 흩어지고 태평양 너머로 푸르른 바다가 펼쳐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인천국제공항의 관제탑과 교신을 시작했다. ICN Tower. This is K217 requesting final approach clearance. K217 you are cleared to land runway 33L. Welcome to Korea.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가 무전기 너머로 들려왔고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엘레나의 마음을 스르르 열기 시작했다. Welcome to Korea라는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왠지 모를 안정감과 온기를 느낀 것이다. 비행기는 정교하게 활주로에 착륙했고 마침내 그녀의 조종은 끝이 났다. 그러나 엘레나는 직감했다. 내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엘레나는 아직도 조종석에서 내리지 않은 채 고개를 떨군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 긴장감, 그리고 희미한 호기심이 뒤엉킨 복잡한 표정이 맺혀 있었다. 그 순간 통신기를 통해 정비 담당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장님, 환영합니다. 잠시 후 정비 체크 들어갑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처음으로 가볍게 흔들었다. 비행기는 천천히 게이트에 진입했고 지상 직원들의 정돈된 동작이 엘레나의 눈에 들어왔다. 여느 국제공항과는 다른 차분한 긴장감이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기체가 멈추자 자동으로 연결되는 탑승교와 동시에 다가오는 정비팀.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움직이는 한국 공항의 시스템은 그녀에게 작은 충격이었다. 정확하다. 그리고 조용하다.
보통은 착륙 후 이런저런 소란이 있기 마련이다. 외국 공항에서는 종종 서두르는 정비 인력이나 어딘가 투박한 태도를 마주하곤 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정비사들은 마치 기체 자체와 대화를 나누듯 손짓 하나에도 규율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문이 열리고 엘레나가 조종석을 나서는 순간 한 남성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다가왔다. 기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정비팀의 박정수 과장입니다. 비행은 괜찮으셨나요? 말투는 부드럽고 표정은 진심 어린 환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간 엘레나는 스스로를 경계하고 있음을 느꼈다. 왜 이 낯선 친절이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그런 그녀의 머뭇거림을 읽은 듯 박 과장은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다. 지금 바로 정비 들어가겠습니다. 기장님께는 30분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살짝 몸을 숙이며 작은 캔 하나를 꺼내 들었다. 믹스커피 괜찮으신가요? 요즘 외국인 조종사분들이 의외로 이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엘레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은 정말 오래간만에 터진 웃음이었다. 그 웃음은 어쩌면 그녀 안에 깊이 가라앉아 있던 사람에 대한 신뢰라는 감정의 첫 신호였는지도 모른다. 낯설지만 이 사람들은 내게 해를 끼치지 않겠구나. 그녀는 커피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박 과장님, 한국에 처음 와봤어요. 그럼 잘 오셨습니다. 여기선 기장님이 편안하게 계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입니다. 이 간단한 대화, 단몇 마디에서 엘레나는 느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기계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한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그 따뜻한 믹스커피 한 모금과 함께 마음 한켠에 얼음장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믹스커피를 들고 조용히 정비 구역 옆 작은 라운지로 향했다. 따뜻한 종이컵 안에서 퍼지는 단내가 마치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벽에 부착된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판, 조용히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편안한 의자가 마련된 공간. 놀라운 건 이런 작은 공간에도 배려가 숨 쉬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라운지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다. 벽 한편엔 다양한 언어로 적힌 환영 메시지가 있었다. 당신은 지금 안전하게 착륙하셨습니다. 그 문장 하나에 엘레나는 묘한 위안을 느꼈다. 자국의 공항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심리적 안전까지 배려하는 문장. 그녀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박정수 과장이 다시 다가왔다. 기장님, 잠시 시간을 내셔도 괜찮다면 저희 공항 시스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긴 단순히 비행기를 다루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흐름을 다루는 곳이거든요.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공항 내부의 다양한 시설을 함께 둘러보기 시작했다. 지하로 연결된 자동 수화물 분류 시스템, 분 단위로 맞춰진 운송 체계, 다양한 언어로 실시간 안내가 제공되는 스마트 정보 패널, AI 기반 기상 예측 시스템, 마치 미래 도시 같았다. 그녀가 가장 놀랐던 건 사람을 위한 배려가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이거 정말 믿기 힘드네요. 러시아에서는 비행이 끝나도 정비를 하루 넘게 기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긴 이렇게 정확하다니. 정수 과장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희도 완벽하진 않지만 기본 원칙은 있죠. 비행기보다 기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원칙이요. 그 말에 엘레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지금까지 비행기를 먼저 생각해왔다. 기장으로서의 책임, 임무, 정시 이륙, 그리고 국방적 의무까지. 하지만 나 자신은 한 번도 우선순위에 둔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공항 근처 숙소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일기를 꺼내 들었다. 러시아어로 된 작은 수첩. 몇 달째 비어있던 그 공간에 엘레나는 짧게 한 줄을 적었다. 나는 단지 조종사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과장은 그녀에게 공항 근처의 한 카페를 추천해 주었다. 현지 정비사들 사이에서 맛있는 바닐라 라떼로 유명한 곳이었다. 처음으로 혼자 바깥길을 나선 엘레나는 서울 근교의 공기에서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인도, 미소를 짓는 가게 점원들, 영어 안내 표지판까지. 낯선 나라지만 이상하게도 배제된 느낌이 전혀 없었다. 카페에 들어섰을 때 점원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미숙한 영어로 겨우 바닐라 라떼를 주문했지만
점원은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웃으며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 작은 말이 그녀의 마음을 또다시 녹였다.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여유와 배려. 그녀는 바닐라 라떼를 들고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공항 근처 도심 풍경 속에서 그녀는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온 책임감과 경계심을 잠시 내려놓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러시아의 항공본부에서 보낸 것이었다. 다음 주부터는 정비 업무 외 비상 상황 시 예비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통보함. 그녀는 메시지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라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오늘은 괜찮아.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 정수 과장과 저녁을 함께 했다. 조촐한 식사 자리에서 정수는 이렇게 말했다. 기장님, 한국은 말이죠. 항상 바쁘고 치열한 나라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는 꼭 사람을 먼저 챙기려고 해요. 그 말이 엘레나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했다. 그게 이 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산 같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다음에 오실 땐 여행으로 오세요. 그땐 제가 직접 서울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엘레나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그 순간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이 도시는 나를 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나 역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따뜻한 나라,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진심은 몰랐던 땅, 대한민국. 그곳에서 엘레나는 처음으로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다. 그날 저녁 박정수 과장은 엘레나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전통 한식당으로 데려갔다. 인천 근교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었고 정수는 외국 손님들을 접대할 때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실내에 들어서자 벽에는 한지로 꾸며진 전통 문양이 눈에 띄었고 매운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자리에 앉아 고지어 반찬이 10가지 넘게 차려졌다. 김치, 나물, 생선, 전, 장아찌, 계란찜까지. 엘레나는 놀랐다. 이건 전부 사이드 디시인가요? 네. 한국에선 이렇게 기본으로 나와요. 리필도 가능하고요. 모든 식사에 이렇게 나오나요? 거의요. 손님 대접이라는 개념이 강해서요. 그녀는 감탄했다. 이런 건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해. 그렇게 음식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맛보며 한국의 음식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평온했던 저녁은 예상치 못한 사소한 오해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본인의 방식대로 반찬들을 접시로 가져와 따로 놓고 먹고 있었다. 그런데 정수의 표정이 살짝 굳어진 걸 눈치챘다. 그도 말없이 젓가락질을 하던 중이었다. 잠시 후 정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기장님, 혹시 한국에서는 반찬을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게 예의라는 걸 아셨나요? 엘레나는 순간 당황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죄송해요. 전 그냥 익숙한 방식으로 했어요. 무례했다면 정말 사과드려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지난 며칠간 느껴온 한국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산산이 깨지는 듯했다. 역시 나는 이방인이구나. 겉으론 친절해도 속으론 판단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식사 분위기는 어색해졌다. 엘레나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엔 환영받지 못했다는 상처가 생겨났다. 그날 밤 그녀는 숙소에 돌아와 처음으로 이 비행을 괜히 수락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은 분명 따뜻한 나라였지만 그 따뜻함조차도 어쩌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형식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런데 밤 10시쯤 누군가가 호텔 프런트에 작은 봉투를 맡겼다는 전화를 받았다. 내려가 확인해 보니 박정수의 손글씨로 적힌 편지와 작은 보자기에 쌓인 반찬 한 팩이 들어 있었다.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엘레나 기장님께 오늘 식사 자리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은 규칙이 많고 전통이 많고 그만큼 실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그런 실수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문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장님의 반찬 방식, 저희 어머니가 하는 방식과 닮아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괜히 지적처럼 들리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직접 담근 장아찌입니다. 내일 공항에서 다시 웃으면서 뵐 수 있길 바랍니다. 정수 드림. 엘레나는 편지를 들고
오래도록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작은 종이 한 장, 그리고 소박한 음식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다시 녹이고 있었다. 나를 이해하려는 진심이 이 나라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구나. 다음 날 공항에서 다시 만난 정수를 향해 그녀는 먼저 미소를 지었다. 정수 씨, 장아찌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고마웠어요. 정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앞으로는 반찬 나누어 먹는 문화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함께 웃었다. 그날 밤 엘레나는 다시 일기를 꺼냈다. 진짜 감동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작은 실수와 그걸 포용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나는 오늘 그걸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한국은 나를 이방인으로 만든 적이 없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거였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엘레나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제 정수 과장의 사려 깊은 편지와 따뜻한 음식은 단지 오해를 풀어준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엘레나가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던 자신의 감정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경계만 하며 살아왔던 걸까? 그녀는 조종사로서 철저한 책임감 속에 살았다. 민항기의 기장은 단 한순간도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되는 자리였고 그녀는 그것을 전문성이라 여겼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다. 이곳의 사람들은 실수와 감정을 인정하고도 관계를 지속할 줄 아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공항정비동으로 향하던 중 러시아 본사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상황 악화 시 해외 파견 조종사는 귀국 후 군사적 재편입 예정. 유사시 비상훈련 대응하라. 그녀는 잠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속에 이상한 무거운 울림이 남았다. 돌아가야 하나? 정말 다시 저 회색 하늘로 들어가야 하나?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인천공항의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맑은 하늘을 바라봤다. 맑고 파랗고 투명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여기는 사람을 먼저 보는 곳입니다. 기장님, 당신도 사람입니다. 정비동에 도착하자 박정수 과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기장님, 오늘 비행도 무탈하게 마무리되셨죠? 네, 덕분에요. 혹시 오늘 퇴근 전에 잠깐 시간 되세요? 제가 한국 오신 기념으로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엘레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물? 이런 정성은 언제나 낯설지만 따뜻하다. 정비동 구석 작은 사무실. 정수가 꺼낸 건 작은 항공기 모형이었다. 그 위에는 영어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We fly not only machines, but also each other's hopes. 우리는 단지 기계를 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희망을 함께 싣고 난다. 그녀는 그 문장을 조용히 읽으며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말이 정확히 지금의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엘레나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예비역 공군 대령이었고 어머니는 은퇴한 수의사였다. 둘 다 무뚝뚝하고 말이 적지만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통화가 연결되자 익숙한 얼굴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엘레나, 몸은 괜찮니? 뉴스 보니까 이쪽 상황이 심상치 않더라. 응, 한국은 아주 조용하고 안전해요. 여기 사람들은 참 정이 많아요. 아버지가 눈을 찡그리고 물었다. 정? 그건 어떤 정이냐? 엘레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누군가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고 말 안 해도 곁에 있어주는 그런 거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해요. 말을 마치자 어머니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런 건 어디서든 귀한 거야. 잘 느꼈구나. 엘레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곳에서의 며칠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도 있겠구나. 그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기록했다. 나는 이제 단지 조종사가 아니다. 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다. 한국에서 나는 다시 사람을 믿게 되었다. 엘레나 보로디나는 인천공항의 활주로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조종석이 아닌
단순한 여행객의 마음으로 그녀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긴장감은 이제는 오히려 낯익고 편안한 리듬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정비구역을 지나칠 때마다 익숙한 정비사들과 눈인사를 나누었고 박정수 과장과는 작별 인사를 겸해 짧은 커피 한 잔을 나누었다. 기장님, 아니 이제는 엘레나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요. 여전히 하늘은 제 자리예요. 다만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녀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알았다. 한국에서 보낸 단 3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배려와 존중, 그리고 관계라는 가치가 있었다. 단순히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 빠른 정비, 깔끔한 도시, 저렴하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진정으로 느낀 것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문화적 사유였다. 출국 심사를 마치고 대기 게이트로 향하던 길. 엘레나는 공항 면세점 벽에 걸린 한 문구에 눈을 멈췄다. 세상은 넓고 그 안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하루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간다는 확신을 얻었다.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 그곳은 여전히 차가운 하늘과 군사적 긴장 속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사람을 먼저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 탑승이 시작되자 그녀는 가볍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마음의 정비까지 끝낸 새로운 출발이었다. 조종석에 들어서며 고개를 들자 정비사 한 명이 활주로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며 손을 흔들었다. 멀리서도 그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또 오세요, 엘레나 기장님. 그 짧은 인사에 그녀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 된 장소였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 구름 위로 올라갔다. 푸른 하늘 아래 태평양의 물결이 반짝였다. 엘레나는 마지막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